산이 전체 국토의 약 72%를 차지할 정도로 산지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취미의 등산이 10년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만큼 산림 환경도 잘 조성되어 있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산이 죄다 민둥산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죽하면 1969년 유엔 보고서가 한국 산지는 회복 불가라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유엔이 10년 뒤 다시 한국을 방문하자 180도 다른 상황에 아연실색하고 마는데요. 거의 황무지에 가까운 민둥산을 거의 다 복구해내며 그야말로 기적을 이뤘기 때문이죠.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장면에 당시 유엔 대사들이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마술을 부린 거냐며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산은 무려 9,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산과 산들마저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산이 1960년대에는 민둥산에 불과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건 아닙니다. 본래 한반도는 산지가 많아 산림이 울창했으나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목재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며 산림 자원 고갈에 시달리게 된 건데요. 급기야 조선 말기부터 도시 주변의 산림 자원이 빠르게 줄어들어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민둥산의 모습을 하게 됐는데 이는 당시 조선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독일의 기자 지크프리트 겐테는 당시 조선의 민둥산을 보고 저서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의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남산 꼭대기에서 한양을 내려다보면 헐벗은 산림으로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이다. 특히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는 비바람에 마모돼 마치 한양이라는 도시를 사납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독일의 저명한 화학자 프리츠 하버도 조선 여행 당시 1924년 12월 25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조선은 곳곳에 산이 독폐되어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심해졌죠. 시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그리고 많은 포탄 진격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산속 나무들이 전부 베어졌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도 전후 복구와 난방을 위해 목재가 많이 필요해 그나마 남아있던 깊은 산의 나무들까지 벌목되면서 유엔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림이 복구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1960년대 후반 유엔은 남한의 산하를 둘러본 뒤 산림 황폐가 고질적이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고 절망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기적 같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불과 10년이 조금 더 지난 1980년대 초반 다시 남한을 방문한 유엔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험을 하고 말죠. 그리고는 전에 내린 평가와 정확히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놓게 되는데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라고 말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산림 녹화에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개도국들의 나무 심는 자금을 지원했는데 다른 개도국들은 이 돈을 받으면 뒷주머니 챙기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랐죠. 처음에는 산림 복구에 돈을 다른 데에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용처는 전부 석탄 개발 분야에 쓰였는데요. 난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무가 죄다 땔감으로 사용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산림 복구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무를 대신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고 그 방법이 바로 탄광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생활용 연료를 장작에서 석탄과 석유로 대체하는 정책 실행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산림 복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본격적으로 나무 심기를 독려하면서 묘목과 재원 공급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식목일 행사를 식수기간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기후에 알맞은 날짜에 나무를 심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불과 10년 만에 우리나라는 놀라운 산림 복구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북 영일지구인데요. 원래 영일지구는 바위와 돌마저 힘없이 부서져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가파른 남반층에 허리에 줄을 묶고 인부들이 올라가 매년 비료를 주고 물을 길어다 주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들인 결과 2389만 그루의 묘목과 101톤의 종자를 심어 오늘날의 푸르른 산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요. 세계가 한국에게 놀란 점은 또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이 지원한 다른 나라의 활착률이 10% 미만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100%의 활착률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있는데요. 한국의 산림 녹화는 국가가 주도했지만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운동이었습니다. 북한의 천리마 운동처럼 강제로 주민을 동원한 게 아니라
새마을운동을 통해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를 교육했기 때문이죠. 산림 녹화가 되면 산사태를 막고 수자원이 풍부해져 풍년이 와서 나에게도 후세에게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걸 온 국민이 교육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풀뿌리처럼 끈질기게 나무를 심은 결과 나무조차 남아있지 않은 산에서 지금은 녹음이 우거진 푸른 산으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됐죠. 실제로 불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식목일에는 산에 가서 나무나 씨앗을 심는 연례 행사가 열렸던 걸 떠올려 보면 한국인들의 노력은 그 뒤로도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폐허가 된 국토에서 반세기 만에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낸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 한편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아래와 같은 반응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이 정도면 한국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아니냐. 한국의 발전은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얼마든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것 같다 등의 감탄 섞인 반응들이죠. 특히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탈북자들이 가장 놀라는 점 가운데 하나가 산마다 푸르른 숲이 가득하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마구잡이로 나무를 자르고 산을 개간해 옥수수를 심은 북한에서는 대다수의 산이 민둥산이라 비만 내리면 홍수가 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그럴 걱정이 없다며 의외의 포인트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체감하고는 안심한다고 하죠. 심지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이제 몽골 사막에도 꾸준히 나무를 심어 다른 나라의 사막 녹지화까지 돕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산림 선진국의 전문가들도 포기하고 떠난 자리에서 한국은 10년 넘게 그간의 노하우를 집약해 사막화로 고통받는 몽골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녹화 기술로 몽골의 황량한 사막이 푸른 숲으로 바뀌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몽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등 20여 개 나라에서도 한국의 SOS를 요청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간의 산림 녹화 경험을 더 많은 나라와 나누기 위해 한 가지 프로젝트를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녹화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산림청은 전 세계 유례 없이 단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산림 녹화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녹화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이기 때문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의 산림 녹화 기록이 산림 복구가 필요한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와 인류 역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그 경과도 무척 고무적입니다. 작년 8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로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제는 각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등재 여부의 최종 결정만 앞둔 상황이죠. 50년 전 달표명 같던 한국의 산이 이토록 푸르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 성공은 인류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입니다. 얼마 전 잉에르 안데르센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이 한국의 산림 녹화를 언급하며 한 얘기인데요. 부디 한국의 산림 녹화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무사히 등재되어 위기에 닥친 지구를 구하기 위한 모범으로 앞장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